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의정부 양주지사 옥샘 교실 운영하고 있는 최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는요, 손가락이 5개이신 분이실 거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오늘 원장님들에게 모든 원장님들이 똑같이 같은 교재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지만 저는 혼자서 100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보조 선생님도 안 계시고 채점 선생님도 안 계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온 거고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네, 저는 21년도부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매년 큰 자리에 불러주시는 원장으로 선정이 돼서 자주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그 다음 해를 달리는 거에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원장님들도 모두 이런 자리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수교실 현판도 받아보았고 이렇게 반짝반짝한 최우수교실 명판도 받아봤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교실만의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산적인 거를 개발했다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아실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크게 홍보랑 상담이랑 학습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사업자 등록증 다들 내셨죠? 그 사업자 등록증에 저희 업태가운치 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맞아요. 네, 교육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지만 학부모님들께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홍보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홍보를 할 때, 물론 투자를 하지 않고 홍보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면 좋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어디에 어떻게 얼마의 금액을 써서 투자를 할지를 먼저 고민을 하고요. 요즘 학부모님들은 서치에서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잡기 위해서 인스타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하는 것도 차츰차츰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항상 캐치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맨 처음에는 저희 아파트 23층에서 공부방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23층이면 밖에서 플랜카드를 붙여도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홍보하는 게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직투도 해보고 모두 다 하시는 것들을 모두 해봤는데요. 저희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아파트 직투가 쉽지가 않았어요. 민원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 안에 출입하는 것조차가 너무 힘이 들어서 새벽에 제가 배달시켜 먹는 녹즙 가방을 들고 녹즙을 배달하지 들어가 본 적도 있고요. 보시면 아파트 게시판 전단, 그 1층에 게시판 홍보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아파트들은 입주민만 가능한 곳이 있고 홍보업체를 쓰시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아파트 게시판 전단지 홍보는 꾸준히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게릴라 현수막이라고 하는 건 현수막을 아무데나 불법 설치하면 공무원분들이 월요일날 다 제거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거셔야 됩니다. 금요일날 밤에 나가서 걸고 월요일날 떼가시던지 마시던지 주말 동안만 잘 걸려있게끔 해두시면 저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현수막을 100장 정도를 미리 맞춰놓고 저희 차 트렁크에 목장갑이랑 2개 넣어놓고 금요일 밤마다 신랑이랑 둘이 밤에 나가서 걸고 토요일날 나가면서 걸려있는지 확인하고 월요일날 없으면 떼가셨구나. 그리고 그 준비 또 하고요. 지정 게시대 현수막은 어느 지역이나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매달 1일날 접수를 받고 10일날 추첨을 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장소에 계속 같은 모양의 현수막이 걸리면 학부모님 눈에 띄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 대여 카페나 당근 어플은 요즘 당근 어플에 누가 이걸 보고서는 오겠어 하시겠지만 당근 어플로도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띄워주기 때문에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요. 한 달에 그 지역에 몇 회 노출하는데 뭐 2만 원, 3만 원 이 정도로 금액도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당근 어플도 직접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원 모집을 해주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뭐 인스타 같은 거 많이들 보시면 나올 텐데요. 이 업체도 어느 순간에 본인이 모든 홍보를 다 해봤을 때 멈추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 비용을 조금 투자해서라도 과감하게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실제로 23층 공부방 때 저 업체를 통해서 들어왔던 아이들 4명이 아직까지도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너네 여기 눌러 앉힐 거야. 우선 들어만 와줘.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4층 공부방 때는 제 목표가 30명이 되면 상가로 나가야지 였어요. 저는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거실을 모든 식구들이 저에게 내준 상태라서 저희 아이들이 제일 불쌍했거든요. 그래서 30명이 되면 나가야지 했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30명이 딱 됐다고 해서 제가 기다리는 상가 자리가 딱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어쨌든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상가에 자리가 나서 나가게 되었고요. 지금도 23층 공부방 때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공통적인 건 아파트 게시판 전단이랑 그리고 지정 현수막, 그거는 반드시 하고 있고요. 저희 상가 1층에 부동산이 3개가 있거든요. 그 부동산 3개는 모든 종이컵을 미래엔 수학 종이컵을 사용하십니다. 네, 제가 항상 떨어지기 전에 비치를 해두고요. 누군가가 이 동네에 살아서 이사 오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모든 추천을 처음에는 다 부동산에서 받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컵은 필수로 비치해 두고요. 학원 간판이나 썬팅, 이게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요. 맨 처음에 저는 한솔일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솔로 멋지게 간판을 1층에 이제 2층에 달았는데 그 뒤에 이제 미래인으로 상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꿀까 말까. 왜냐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아시겠지만 간판이나 썬팅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2층이라서 크레인 차가 또 와야 되고 뭐 이래서 바꿀까 말까 하다가 그래. 어차피 앞에 있는 중학교도 미래의 교과서를 쓰고 하니 바꾸자. 그래서 바꿨습니다. 근데 3개월 있다가 저 고양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무슨 뭐 얼마나 큰 하지만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또 바꿨습니다. 우아가 아니고요.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시죠. 약간 과감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중학교가 미래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맨 뒤쯤에 사진이 나올 텐데 저희 아파트 상가 50m, 30m 이내에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있어요. 네, 예, 위치도 한몫하죠. 네, 그래서 미래엔 간판으로 바꾸는 게 신의 한 수라고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어머님들은 학원 어디 다녀? 애 어디 보내? 절대 물어보지 않으세요. 예, 본인이 직접 서치하시고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시거든요. 요즘 달라지신 어머님들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통해 톡톡 상담으로 상담을 하고 전화만 하신 후에 아이에게 카드만 들려서 보내주시는 고객님도 많으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노출시켜 주시고 노출하실 때 지역을 선택해서 노출을 계속 시키시면 계속 우연중에 계속 보여지게 되거든요. 저는 요즘도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주일에 2-3개 이상의 피드는 꼭 올리자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도 소식이나 사진 같은 걸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고 또 어머님들이 리뷰를 써주시면 그 리뷰에 답글도 달아야지만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은데 꾸준히 하면 모든 성과가 오듯이 버릇처럼 아침에 일어나시면 인스타랑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한 번씩 열어보시는 길 추천드립니다. 저게 23층 공부방일 때 했던 거고요. 23층에 누가 올라와서 보겠냐마는 쉴 새 없이 저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서 붙이기도 하고 포스터가 새로 나오면 또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 게시판 그리고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정현수막 요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름에는 학교 앞에 나가서 슬러시 홍보도 했었고요. 요게 중학교예요. 바로 저희 학원이 바로 이 옆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가운데 보시면 옥정 태권도 회원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2층 교실 바로 옆이 태권도예요. 그래서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데 태권도에 등록한 아이들이 저희 학원을 등록하면 지금도 원비를 할인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홍보용품으로 많이들 썼던 거고요. 네, 가운데 떼수건이에요.
떼수건은 제 돈 주고 사기는 되게 돈이 아까운데, 네, 누군가 주면, 네, 네, 사용할 수,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다이소에서도 잘 안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저거는 이제 소량으로 제작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처음에 이제 3,000장을 제작을 해서, 네, 근데 다 썼습니다. 네. 계속 꾸준히 나눠주고 있고요. 나눠줄 때는 이제 저것만 넣진 않고요. 저거 뒤에 이제 행주랑 해서 같이 넣어주면 아이들이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고요. 제가 학교 앞 홍보를 할 때 홍보용품으로 사용하는 중에 하나는 먹는 건 넣지 않아요. 아이들이 먹는 걸 넣으면 먹고 버리고 집에 가요. 그래서 학원 앞에 저희 학원 전단지와 비닐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저는 가져가서 엄마를 줄 수 있는 거라든지 집으로 어쨌든 가져갈 수 있는 걸 홍보용품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떼수건 같은 거는 내 돈 주고 사기는 좀 그러나 집에 있으면 그래도 각질 제거라든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로 가져갈 수 있는 홍보용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지사장님 아이디어였는데 물론 미래인 수학에서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는 지금도 가끔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을 하시면 등록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있는 동네가 옥정동이거든요. 그래서 옥정동 수학학원을 치면 옥정동에 수학학원이 쭈루룩 뜨는데 어머님들은 2, 3, 4페이지까지 넘어가서 보지 절대 않으세요. 첫 페이지에 뜨는 걸 보시잖아요.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리뷰도 많아야 되고요. 리뷰 밑에 원장님들의 댓글도 있어야 되고요. 소식도 많아야 되고 사진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리뷰 이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들 뭐 맛집이나 찾아보면 리뷰들 많이 보시잖아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학부모님이 써준 리뷰를 보고도 선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꼭 하셔야 됩니다. 라면 홍보고요. 네. 이거는 지금 저희 미래인 수학에서도 지난달에 한번 진행을 했던 건데 이 라면도 아무 라면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진라면을 선택한 이유는 스낵면이나 안성탕면 같이 면발이 얇은 거는 아이들이 집으로 안 가져가요. 아시죠? 라면땅 이렇게 다 부셔가지고 먹고 끝내거든요. 네, 이런 면발이 굵은 것들은 라면땅으로 먹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도 진라면이라든지 신라면, 짜파게티 이런 걸로 사용하시기 추천드리고요. 라면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지만 요건 대단한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주변 학원들에서도 이걸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메리트가 떨어진다 싶어서 바꿨습니다. 네, 육개장이랑 도시락 라면 위에다가 요걸 랩핑을 따로 프린트를 해서 붙인 거예요. 네,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중학생 아이도 도시락과 육개장 라면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뜨거운 물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육개장이랑 도시락 라면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제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매번 올리는 소식들이거든요. 이 소식도 같은 소식을 여러 번, 같은 내용이 같더라도 밑에 바탕이나 이미지 등을 계속 변경해서 올려주시면 전 몰랐는데 네이버 AI가 그걸 다 걸러낸대요.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면 상위 노출 안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같더라도 계속 이미지나 바탕 색깔 같은 거는 변경해서 올리시면 상위 노출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홍보는 정말 쉬지 않고 하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시판 홍보도 아파트 게시판 홍보도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그만큼 발품을 팔아서 걸어야 되기도 하고 하지만 홍보는 쉬지 않고 하셔야 되고요. 홍보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애들이 10명, 5명 이렇게 우르르 오진 않아요. 하지만 계속 노출을 시켜주시고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정말 돌고 돌아오십니다. 씨앗 회원의 목표는 반드시 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목표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계속 홍보만 하시다 보면 원장님들이 지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홍보로는 딱 2명만 모집해보자. 이 홍보를 해서 딱 3명까지만 모집해볼까? 라는 식의 작은 씨앗 회원을 정하시면 그 씨앗 회원이 점점점 커져서 원장님들에게 돈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온오프는 항상 병행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타나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만 하시면 안 되고 라면 홍보라든지 뭐 떼수건 홍보라든지 그 앞에 나가서 얼굴을 비추시는 것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재원생들의 학습 결과는 반드시 학부모님께 공유하셔야 합니다. 공유를 하지 않더라도 상담 전화 한 번도 안 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런 아이가 어느 순간 소리도 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는 반드시 공개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어머님들이 서로 소개도 되고, 그리고 아이 자체도 학교에서 조금 수학 성적이 좋다라든지 단원평가 잘 보라든지 하면 엄마 걔 그 학원 다닌대 라는 식의 소개가 점점점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담인데요. 되게 잘난 척 하는 것 같죠? 저희 옥정신도시에는요, 학원이 230여 개가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있고요. 병원보다 더 많은 것 같고요. 크레인차가 오면 학원의 간판이 걸리는 날이거나 학원의 간판이 다른 학원으로 교체되는 날이고요. 엄청나게 학원이 많아서 처음 이사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가까워서 왔어요 라는 말들 많이 하세요. 특히 저학년 친구들은. 그러면 저는 어머니 중심상가 쪽 가보시면 학원이 23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돌아보시고, 물론 다 못 돌아보시겠지만 그래도 5-6개 정도는 돌아보시고 그 뒤에 선택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하지 않아요. 왜냐면 집이 가까워서 보냈으면 이제 3개월 정도가 되면 어머님도 이 지역에 눈을 뜨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학원 간판들이 보이세요. 근데 저는 그 3개월 동안 우리 학원 시스템에 이 아이를 맞추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무단히 노력을 해서 이 아이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빠져나갑니다. 네. 그거는 저도 힘들고요. 아이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가시는 어머님도 계시고요. 이 자신감 뭐지? 하시는 어머님도 계시고, 다른 데 상담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어머님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그 어머님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게 장기 롱런하는, 이 아이와 제가 장기 롱런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학습 결과물은 상담 시에 바로 보여드리진 않고요. 상담이 조금 이어나간 후에 이제 어머님이 중심상가 쪽을 가보시려는 눈치가 보이시면 그때 바로 드림입니다. 네, 저도 노력하죠. 무조건 저렇게 말은 저렇게 해도 놀러 앉히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거는 네이버 톡톡, 스마트 플레이스 톡톡으로 문의들이 오는 거고요. 실제 이렇게 문의들을 하셔서 상담을 다 드리고 나면 아이만 레벨 테스트를 보내시고 아이와 저녁에 얘기한 뒤에 그 다음날 카드만 들려서 보내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톡톡은 저는 밤 12시건 밤 11시건 오면 바로바로 답장 보냅니다. 네. 간혹 알코올 섭취를 하다가도 바로바로 보내요. 이거는 만약에 어머님이 지금 서치를 하다가 지금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그 다음날 드리면 저는 끝인 거예요. 이미 그 사이에 다른 곳을 선택을 해서 가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문의가 오면 바로바로 답변하시는 게,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가능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무학년제, 무타임제 수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다 단골로 하시는 질문들인데요. 모든 학년이 섞여져 있어요. 그리고 물론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타임별로. 근데 저는 저희 교실만의 제도가 있어요. 반장 제도라는 게 있고 동선이 있고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학원의 시스템인데요. 반장 제도는요, 그 타임에 반장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 반장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결석도 전달이 없어야 되고요. 단원평가도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저희는 일주일에 4번 수업이거든요. 초등은 이 4번의 맞춤 학습이 모두 끝난 상태여야 돼요. 간혹 어떤 친구들은 진도가 조금 느려서 4일 중에 3일만 맞춤 학습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16번의 맞춤 학습지가 모두 끝나 있어야 되는 게 반장이 되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 반장이 하는 일은 그 타임에 신입 회원이 오면 제가 그 신입 회원한테 우리 학원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알려주다 보면 다른 애들 티칭하거나 다른 애들 봐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몫을 합니다. 신입이 오는 날은 반장 옆자리는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타임 아이들이 들어올 때 오늘 신입이 있어, 신입 새로운 친구가 올 거야 라고 하면 반장 옆은 모든 아이들이 비워둡니다. 그리고 반장은 너무나 당당하게 제 책상에서 반장의 완장을 찹니다. 완장도 있어요. 네. 너무 뿌듯하게 반장이 완장을 차고 그 아이를 하루 종일 알려줍니다.
쏙닥쏙닥 하면서 다 했으면 저기 갖다 놔야 되고 여기 해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 가고 안 되고 물 먹어도 안 돼. 원장님한테 혼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걸 제가 다 들리게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정해진 동선이랑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저희는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읽고 여기까지 해봤는데 더 이상은 안 돼요 라든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그때 알려줍니다. 절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되게 소심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소심한 아이들은 나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모른다고 하면 안 알려주는데 어떡하지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원장님은 또 아이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이가 처음에 들어오면 그 아이의 성향이 대충은 보이시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일주일간 제 앞에 책상에 앉힙니다. 그래서 눈치껏 여기까지만 한번 풀어볼래? 여기까지만 줄친 데까지만 식을 한번 세워볼래? 라든지 식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90%의 아이들은 다시 일주일 뒤 자리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게 수업을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면 개념 설명이 없나요? 하죠. 개념 설명 하죠. 개념 설명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요. 개념 설명은 아이들 모두 무학년제이기 때문에 아이들별로 진도가 모두 다르잖아요. 저는 새로운 진도가 나갈 때는 반드시 제 앞에 앉혀서 개념 설명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붙들고 15분, 20분 정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 3분입니다. 그리고 놀라셨어요? 네, 최대 3분이고요. 그래서 애들이 따라가?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7호랑 8호 또는 1호랑 2호가 예습포잖아요. 저는 예습포가 끝나면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예습포는 그 학기가 다 끝난 뒤에 보내고요. 8, 9, 10, 11호라든지 4, 5, 6, 7호 진도 교재는 한 권 한 권이 끝나면 집으로 보내요. 그 이유는 예습 교재로 아이들이 다시 한 번씩 찾아보게끔 합니다. 개념 설명을 3분 하고 그 개념에 대한 문제를 풀러 갔을 때 그 개념에 대해 잘 모르겠어 또는 유형익히 부분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저랑 했던 개념 책이라든지 아니면 7호랑 8호의 예습포를 다시 꺼내서 그 단어를 다시 혼자 찾아서 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렇게까지 찾아봤는데도 모르겠어요 하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도식으로 모두 찾게끔 만들고 아이들이 움직이게끔 저는 만듭니다. 그래서 3분 정도만 개념 설명을 하고요. 이거는 상담 시에 반드시 말씀드려요. 어머니, 이 아이가 오늘 저랑 최대한 앉아있는 건 3분에서 5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과외식 수업이 아니고 개념이랑 오답에 대한 부분만 제가 간단히 아이와 체크를 하는 거지 이 아이와 제가 40분, 50분을 마주보고 앉아있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은 꼭 드려요. 그리고 삼색 채점은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세 가지 색연필을 저는 모두 씁니다. 실제 미래엔 수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색연필 이렇게 번갈아만 쓰려면 굉장히 힘든데 이건 굉장한 학습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파란 색깔로 틀릴 때까지는 한 번에 알려주지 않아요. 빨간 색깔 채점인데 빨간 색깔이 틀렸으면 아이가 고치게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7호 예습포라든지 전에 했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틀렸다라고 하면 파란색으로 틀렸다고 체크할 때 제가 문제에 힌트를 줍니다. 파란 색깔로 줄을 쳐준다든지 간단한 질문을 다시 한번 밑에 써준다든지 다시 한번 힌트를 주고 그 다음에 주황색인데요. 거기서 주황색으로 동그라미가 치면 끝나지만 만약 주황색이 틀리면 이제 그 아이는 제 앞에 앉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삼색 채점의 모든 시스템을 다 사용을 합니다. 3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한 내용인데요. 질문 규칙이랑 금지어 그리고 확인 도장 이런 것들은 제가 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저는 50분 수업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아이들이 움직여요. 제가 일어나서 움직이면 제가 혼자 100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은 주 4일이고 중등은 주 3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대신 금요일은 주중에 결석한 아이나 아니면 그렇게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단원들이 있어요. 3학년 아이들 곱셈 나눗셈 그런 아이들은 금요일날 따로 어머님과 컨택을 해서 부릅니다. 결석은 절대 없어야 되는 게 저희 아이들의 규칙이고요. 저희 아이들의 학원은 불금이 어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즐겨야 되는 날이라서 금요일은 안 오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네, 엄마가 주중에 여행을 가자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정말.
왜냐하면 금요일날 학원 오기 싫거든요. 결석이 있으면 금요일은 반드시 보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결석을 했는데 보충도 안 오는 친구들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만약에 보충을 요청을 했는데 한 달에 보충을 3번 이상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결석을 해도 보충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건 규칙이고 어머님들께도 상담 시 말씀드려요. 이게 저희 2층 학원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학습 출결기에서 출결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쭉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아이들이 오자마자 대기하는 곳이에요. 저희는 딱 정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찍 와서 저기서 대기를 하고 있고 저기서 마음껏 와이파이를 사용하며 게임에 열중을 합니다. 네. 그리고 2시 정각이 딱 되면 교실에 들어오고요. 이게 저희 아이들 2시 타임 아이들이 앉아서 수업하는 거고, 네. 지금 보시면 저는 저 자리에 앉아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들 모두 정해진 자리, 정해진 위치에서 수업을 하고 저는 저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이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까 책장에 바인더가 있었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그 문을 통해 들어와서 각자의 바인더를 꺼내서 자리에 앉습니다. 저희 보시면 이제 한 아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저 아이는 하나가 끝나면 다시 바인더에 꽂아놓고 다음 책을 가지고 하는 동선인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저 책장에서 각자의 바인더를 꺼내요. 근데 바인더의 위치도 바인더가 이렇게 있으면 요 왼쪽에 바인더 왼쪽으로는 끝난 책, 예스포가 적혀 꽂아져 있을 거고요. 오른쪽으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책이랑 맞춤학습 교재, 그러니까 프린트 교재가 되어 있는데요. 프린트 교재는 그날 선생님이랑 저랑 다 채점을 하고 다 끝나고 나면 제가 확인 완료라는 도장을 찍어주고 지금 요 옆에 있는 것처럼 요 타공기로 드르륵 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료된 것만 바인더 안에다가 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지는 것들을 제가 이제 월말이 되면 저는 이제 플라스틱 링만 또르륵 끼우면 끝납니다. 이게 제본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한 지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는 정말 주말 이틀을 꼬박 나와서 종일 구멍 뚫고 바인더만 했거든요. 근데 요 제품을 보고 신세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안 뚫어도 되고 정말 그때는 앞에 분석표랑 그것만 또르륵 해서 그럼 끝나요. 그래서 일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만 넣고 만약에 오늘 시간은 다 됐는데 오답을 다 못 고쳤으면 바인더 앞에 꽂아두고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그 아이는 그 바인더 앞에 있는 프린트 문제 뽑아서 먼저 자리에 앉아서 오답 먼저 고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다 끝나서 이게 제가 완료를 찍어서 바인더에 꽂았으면 그 다음엔 개념책을 저에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는 오늘 날짜 도장이 찍힌 도장을 몇 페이지까지 풀어오라고 그 페이지 마지막 장에 찍어줍니다. 그럼 다시 가서 문제를 또 풀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어제 모든 걸 다 끝내고 간 아이는 오늘 오자마자 저에게 교재를 먼저 줍니다. 그러면 교재를 다 풀고 나면 저한테 채점 전 바구니에 넣을 거예요. 저는 여기 옆에 보시면 바구니가 있잖아요. 이게 채점 전 바구니, 채점 후 바구니거든요. 채점 전 바구니에 넣으면 제가 그걸 채점하는 동안 이 아이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 프린트를 누릅니다. 맞춤학습 나와 있을 거야. 가지고 와서 풀어. 그러면 저희 아이가 복합기에 가서 가지고 와서 풉니다. 네. 그럼 어수선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약간의 환기가 됩니다. 50분 내내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정리하고 자기 거 가지고 와서 풀고 갖다 내고 네, 이게 약간의 환기가 돼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어수선하고 집중이 덜 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아이가 돌아다녀도 다른 아이들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본인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게 저희 아이들 바인더에 있는 책이고요. 보시면 다 예스포가 꽂혀져 있어요. 네, 예스포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학년 아이들의 유형 마스터 이 유형 마스터 교재는 정말 꼭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유형 마스터 교재만 마스터를 하면 학교 수행평가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뭐 다른 원장님들 부탁해서 홈런 이런 거 막 하다가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중등 아이들 교재고요. 중등 아이들 교재는 개개인별의 성취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교재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개념과 유형 교재는 필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영역 특강 교재는
특히 여자애들이 그런데 도형에 조금 약한 친구들이 있고 남자 친구들은 함수에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정식 부분도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딱 그런 부분만 계속 연습시킬 수 있게 나온 교재예요. 그러니까 초등 계산력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한 친구한테 똑같은 교재를 영역특강을 3권까지 사용해 본 적도 있어요. 네. 교과서 마스터는 모든 시중에 있는 중등 교과서에 있는 수학 문제들이 모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 지역 수준보다는 조금 고난이도 문제도 있고 해서 저거는 정말 성취도 좋은 친구들에게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 개념과 유형만 잡으셔도 그 아이의 성적은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3색 채점이고요. 말씀드렸듯이 파란 색깔 채점을 할 때가 되면 제가 밑에 힌트나 아니면 이런 줄을 그어준다든지 뭐 문제를 써둔다든지 이런 식의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비가 내리는데요. 이 곱셈과 나눗셈은 정말 아이들 힘듭니다. 분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곱셈, 나눗셈 단원은 도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뭐 이 단원이 아니어도 저는 도장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게 곱셈하는 도장이거든요. 요거를 찍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 자릿수를 틀릴 일도 없고요. 받아올림 내림을 반드시 위에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에 칸을 하나씩 띄우고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이 도장은 굉장히 유용한 도장이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찍어서 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옆에 있는 배지를 가져다 본인이 찍어서 가져가서 문제를 풀어요. 아이들 도장 찍는 거 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도장들입니다. 스탠프답 사장님이 저 때문에 돈 많이 버셨어요. 네. 저 맨 쪽에 있는 파란 색깔 저기 위에 보시면 여기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날짜 도장이에요. 교재를 저에게 주면 제가 그날 날짜로 여기까지 풀라고 마지막 페이지에 찍어주면 거기까지 풀어서 채점점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숙제 교재 단위 쓰라는 말 너무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는 찍습니다. 단위 쓰기, 저기 화난 표정으로, 그리고 통분, 약분 이런 거 저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다 찍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아이들이 사용하는 도장이에요. 아까 이게 곱셈 도장도 있고요. 자세히 안 보시, 이거 시계 도장? 이거는 뭐 센티미터, 미터, 덧셈, 뺄셈, 시간, 분초, 덧셈, 뺄셈. 뭐 여기 좌표 평면도 있고요. 이거는 모든 아이들이 잘 사용하는 도장들이에요. 스탬프닷컴 연락처 궁금하시면 DM 주세요. 저렇게 시계 도장 같은 건 본인들이 가서 사용을 하고요. 여기 단위 쓰기 도장은 제가 써놨죠. 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저는 크게 개념 설명하거나 오답 체크하기 전에는 크게 떠들지 않습니다. 저도 네. 제가 아까 그 타공기를 사용하기 전에 정말 저랬습니다. 근데 저건 일부분이고요. 저건 이미 몇 세트가 나간 뒤고 도무지 하지를 못해서 네. 매번 보내는 건 정말 꼭 하셔야 될 거고요. 어머님들이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 안 보내주셔도 돼요. 잘하고 있는 거 알아요.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안 보내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 철을 하면 스프링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앞뒤에 약간 PVC 같은 조금 두꺼운 종류 되거든요.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것만 빼서 다시 애한테 보내주세요. 감동이죠. 그것도 다 제 돈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면 재활용 거기에 이제 이 학습지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어머님들도 집에 쌓아놓으시면 일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빼서 갖다 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교재랑 그리고 이 완북 스티커도 제가 3달에 한 번씩 바꾸는데요. 이번에 바꾼 거는 이제 기특하다고 해서 기특상이라고 해서 스티커로 바꿨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아이들이 뿌듯해합니다. 집에서 본인이 언제 문제집 한 권을 끝내보겠어요, 온전히. 이거 가져가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도 엄청 뿌듯해 하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채점 선생님을 안 쓰는 이유는요. 물론 계시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근데 제가 채용을 안 하는 이유는 어머님들한테 교재를 보낼 때 간혹 채점 선생님이 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틀린 걸 맞았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채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아, 이 아이는 여기에 약하구나. 이게 많이 틀리는구나. 다시 한번 해줘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채점 선생님이 채점을 하시면 제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그 교재를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저는 그냥 힘들어도 제가 합니다. 그렇다라고 혼자 주구장창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원장님들의 성향에 따라. 네. 채점 선생님도 굉장히, 보조 선생님도 굉장히 든든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다른 원장님들 보면. 저는 저희 아파트 상가에 제가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다 학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되면 돼지고기를 넣고 김치찌개를 끓였다면 김치찌개를 내려보내 주시기도 하고요. 보름이 되면 뭐 나물이나 이런 걸 주시기도 하고, 추석이 되면 전부치시라고 계란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정말 생활력 있는 밀착형. 네. 그래서 감사하죠. 그리고 그런 신뢰를 쌓기 위해서 저도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 믿어주시고 보내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말이죠. 어머님들 칭찬해 주시는 것보다 아이들 성적이 오르는 게 제일. 저 맨 끝에 가운데 있는 하은이라는 친구는 이제 이번에 중3이어서 이제 11월에 졸업을 합니다. 저는 중3 아이들은 기말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졸업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때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소심한 친구예요. 여태까지 저랑 5년 넘게 수업을 하면서 네라는 말 이외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근데 생긴 것도 정말 여자하게 얌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엄청 걱정을 하시고 보내셨어요. 학원도 처음일 뿐더러 말도 없을 거라 선생님이 답답하실 거예요 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앉혀 있었을 때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처음에는 네라는 대답도 하지 않고 네라고 썼었어요. 정말 버릇없죠. 근데 이 아이가 말수가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죠. 몰라도 찾아보게 되고 질문도 할 수 있게 되고, 이 아이가 제일 뿌듯한 아이여서 많이 지금 중3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다녔던 아이들이어가지고 이번 아이들 졸업식 때 가장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들은 금요일 안 나오기 위해서 절대 결석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3회 이상 결석하면 보충을 진행해주지 않고, 요거는 상담 시 어머님들께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렸는데도 언제 그러셨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꼭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신입 원생들,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는 장문의 카톡을 꼭 보냅니다. 그 안내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꼭 보내고 시작을 하고요. 보충은 솔직히 선택이긴 합니다. 너 결석했으니까 금요일날 와야 돼? 라고 하지만 어머님이 안 돼요, 금요일날 여행 가요 라든지 보충 안 할래요, 선생님 안 하고 보내셔도 돼요 이러면 안 하면 땡큐죠. 저는. 근데 저희 아이들은 현장 체험학습을 가도 학원은 옵니다. 금요일날 오지 않기 위해서. 네, 정말이에요. 대부분 어떤 원장님들은 오늘 애들 현장 체험학습 가서 수업 조금 늦게 시작해도 돼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정말 저쪽 버스에서 내리자부터 두두두두 뛰어서 옵니다. 절대 금요일 안 나오려고. 저희 아이들은 불금이 정말 불금. 이번에 10월 1일 날 제가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원래 빨간 날은 다 쉬는데 9월 달에 너무 많이 놀아서 하기로 했더니 그날 안 오면 왜 해요가 전 첫 질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럼 선생님 화요일 날 안 오면 금요일 날 보충해야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랬더니 전부 다 올 것 같은. 네. 그래서 이 결석은 같이 다니는 친구가 난 금요일날 가기 전에 오늘 꼭 가야 돼, 난 갈 거야 하면 얘도 오게 돼 있고요. 어쩔 수가 없이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석을 하지 않아야지만 반장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생기고 어떠한 자격들이나 목표를 아이들에게 조금 만들어 주시면 결석을 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레벨 테스트를 다 보시잖아요. 저는 레벨 테스트를 보면 그 레벨 테스트 분석표에 레벨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원도 나와 있고요. 저는 거기에 나와 있는 레벨보다 한 레벨 낮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맞춤학습 문제만이 아닌 지난 학기 거 또는 전 학기 거에 유형 플러스라든지 익힘책 플러스라든지 이런 프린트 교재도 계속 던져줘 봐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아이의 레벨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레벨에서 너 15문제 풀고 있었는데 20문제로 넘길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많은 오프라인 문제, 프린트 문제로 계속 아이를 테스트해요. 난이도 조절은 저는 이 아이가 이제 3레벨로 넘어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바로 넘기지 않고요. 지금 2레벨에 20문제를 풀고 있으면 그 2레벨의 20문제를 10문제를 더 늘려 30문제를 일주일 동안 더 풀어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도 똑같은 시간 내에 그 30문제를 소화해내면 그 다음에 레벨을 올립니다. 네. 되게 말을 거창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인스타에 잘 쓰고 있는 말인데요. 제 교실만의 시스템과 루틴을 만들어 두면 제가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편함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가져가고 얻어가는 게 더 많아지게 돼요. 저는 맨 처음에 한솔 플러스 수학을 가맹하기 전에 19개 브랜드의 지사장님을 다 만났어요. 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선택한 게 한솔 플러스 수학이었고요. 이 브랜드를 믿으시면 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브랜드의 교재와 시스템을 믿으시고 거기에서 뒷받침해 주시는 지사장님 믿으시면 누구나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렇게 쭉 가다가 정말 가끔씩 번아웃이 오잖아요. 나 이걸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더 이상 늘질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데를 살금살금 눈을 돌리게 되십니다. 디딤돌을 한번 써볼까? 왕수학을 한번 써볼까? 뭐 이렇게 눈을 돌리시게 되고, 또 인스타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교재들로 막 뭐 애들이 100점 맞았어요 하는 막 피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혹하게 되십니다. 해봤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원장님만 힘드세요. 그 새로운 교재로 또 아이들에게 적응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교재에 먼저 적응을 해야 되고요. 그 교재로 또 학원의 운영이 되는 시간별로의 짜임을 또 짜야 되고요. 원장님들 더 힘드세요.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선택을 하신 미래인이시니까 그 교재하고 그 시스템으로만 계속 활용하시면 원장님들의 질은 정말 높아질 거고요. 아이들 성적은 떨어질 일이 절대 없습니다. 19개를 만나고 다른 것도 해보고 다 해본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 공부방에서 2층 상가로 나왔을 때의 모습이 저쪽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6개월 뒤에 이제 또 바꾸게 되겠죠, 제가. 네. 이게 아까 문 앞에 있었던 이제 매트고요. 아이들 지우개 엄청 파고 엄청 부러뜨리고 엄청 구멍 뚫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너무 싫어가지고 협박 치사하게 그 얘기도 해봤어요. 그거 내 거야. 네 거 아니고 내 돈 주고 샀잖아. 치사하게 그 얘기를 해도 아무 그게 없어서 이제 저희 학원 애들 이름을 각각 새긴 지우개를 나눠줬어요. 설마 본인이 본인 이름 써져 있는 지우개를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냥 쓰세요. 그냥. 지금 이제 1층과 2층에 있는 학원이고요. 이 고양이 덕에 제가 썬팅을 또 다시 한 모습입니다. 네, 영어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층에 크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자, 1층에선 영어를 하고 있고요. 2층에선 수학을 하고 있어요. 네. 설마요. 수학만요. 영어는 영어쌤이 계십니다. 네. 영어는 영어쌤이 1층에서 단독을 하고 계시고 2층에서 제가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못합니다. 저 안 움직인다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먼 길 왔거든요. 2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원장님 성장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사장님이랑 미래인 교재랑 시스템을 믿으시면 정말 모두 성공하실 수 있고요. 온 지역에 미래인 간판이 걸리면 아이씨 또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대세구나. 그리고 간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언젠가 또 만나 뵙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